안녕하세요. 오늘은 결혼 상대는 아니다. 네 번째 시간. 지금까지 이제 오늘까지 네 번째는 남자 사주인 경우 여자 입장에서 남자를 선택할 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그만큼 힘들어. 이렇게 이런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뭐냐면 이제 재관이라고 그래서 현실적인 거예요. 결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애한다는 거는 이제 인성하고 이제 식신상관만 있으면 되는데, 재성은 또 다른 의미예요. 즉, 뭐냐면 이제 결혼이라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재라는 건 책임이고, 관이라는 거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잖아. 결혼을 했으면은.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현실적이란 얘기야. 이제 그게 사주에 없을 때, 재과 관이 없을 때, 그 사람은 언제든 항상 책임과 의무가 없으니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 가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질 생각을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 연애 시절 생각하고 옛날에 만났던 여자를 만나러 다닌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여자를 찾아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나면은 정말 그동안 정말 죽자사자 따라다녔던 어떤 남자든지 간에 이게 딱 떠 있으면은요,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재성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그 나의 직장이고, 또 자식운인데 이 관이 없으면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선택할 때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남자 사주에 대해서 결혼 상대는 아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만 하면은 그 정도만 이제 걸르면은요 그런 대로 지지고 볶고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이제 남자 사주 중에서 오늘은 이제 현실적인 거, 재성과 그다음 내가 의무, 저 직장, 명예, 자식 이런 걸 나타내는 나의 통제력, 억제력, 제어력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 이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마음이 편해져요, 차라리. 자,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서 공부도 좀 하셨던 분인데 이건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내가 사주를 올리고 사주 한번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유튜브에 올려서 공개적으로 한번 사주를 분석해 본다고 그랬는데 그 공부했던 그 선생님은 내용을 잘 아시니까. 그리고 아직은 이제 지금 젊어요. 40살. 근데 조금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교통사가 나가지고 약간 장애를 입었어요, 지금. 그래서 조금 힘든 경우인데, 자, 한번 보자고요. 개해년, 갑인월, 계유일, 신유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주의 특징은 사이좋게 금하고 수하고 이렇게 목만 있어요. 그리고 화하고 토는 없어.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 화가 재성이라는 거야. 이 사주를 이 동영상을 우연히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저거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사주가 처음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70을 살았던 80을 살았던 사주에 관계없이 이런 어떤, 우리가 이제 소위 이제 사주학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명리학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조금 처음에 이렇게 답답하더라도 몇 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제 어떤 느낌인지 그건 알아. 그래서 내가 특별히 요거 이제 결혼 상대는 아니다 시리즈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적는 이유는 처음 보는 분이 혹시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일까 싶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비견하고 이렇게 겁재란 말이지. 이게 어떠냐면
이 사주 8글자 중에서 내가 태어난 날 하늘의 기운, 요 기운이에요. 요게 지금 이게 수예요, 수. 요 자체가 개수예요, 개수. 그래 또 수가 여기 있죠. 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물이에요, 물. 자, 요렇게 세 개가 개수, 해수가, 요게 이제 나와 같은 주인공이 요 개잖아요, 주인공이. 여기 똑같죠? 요거와 같은 동료들이에요, 동료, 이렇게. 요걸 우리가 비견겁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식신상관은 뭐냐면, 내 기운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보면은, 간목하고, 인목이에요. 간목, 인목. 요 두 개가. 요게 이제 목인데, 자, 요거는 수고, 요거는 이제 목이야, 목. 내가 내 기운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공부했지만, 여기서 이제 재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수 입장에서 요 화가 있을 때, 요 화가 있을 때 요걸 재성이라고 그래. 또 관성이 없는데 이거는 토를 얘기하는 거야, 토. 자, 요 인성은 뭐냐면, 나를 이렇게 생해주는 기운이에요. 요건 뭐냐면, 여기서요. 요거는, 금이야, 금. 여기서 보면 금이 신금, 유금 몇 개 있죠? 자, 여기에, 신금, 유금, 여기 있어. 그러면, 자, 비경겁제 세 글자가 있고, 식신상관이 두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인성인 신금, 유금, 여기 세 글자가 있어. 그래서 3, 3, 2에서 8자가 되죠. 그래서 화하고 토가 없다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사주에서. 요 화는 남자니까 여기 이제 재성인데, 재는 쉽게 설명하면 이제 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돈. 그리고 남자한테는 이게 또 배우자도 돼, 여자도. 근데 이 사주에는 돈하고 여자가 없다는 거야, 이 사주가. 그런데 어떤 여자가 여기 가서 이런 남자하고 결혼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와요? 이 남자는 여자라는 거, 돈이라는 걸 인식을 못 한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돼,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항상 옛날에 혼자 살 때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소비라든가 이런 이 지출하는 거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이 결혼하고 그러면 이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그나마 규모 있게 살림을 할 수 있는데, 남자가 돈 호주머니 넣고 다니면서 마음대로 쓴다고 한번 가정해봐요. 이게 속 터져가지고 살겠어요? 그래서 이 결혼 상대가 이렇게 재가 없으면요,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거야. 현실을 인지할 수 없는 거. 그게 깝깝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결혼이라는 게 현실인데, 현실을 인지하는 능력이 없다는 거는 그냥 막 사는 거야. 계획 있게 사는 게 아니라 막 쓰는 거. 돈도 막 쓰고,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것도 카드 빌려서 쓰고 이런 식이라고. 규모 있는 생활을 못 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 재가 없으면. 그리고 여자가 없으니까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내가 다스리고 관리해줘야 될 여자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런 경우는 여자에 대한 인식을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야. 결혼해도 여자를 어떻게 돼? 내 배우자를 배우자답게 대우해주고 배우자를 이렇게 관리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깝깝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재가 없어요, 여기는. 또 관성은 뭐냐면 내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스스로를 억제한다는 건 그래야지 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가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관이라는 건 이제 직장을 나타내는데, 직장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출근 시간에는 출근해야 되고, 우리의 보통 이제 개념이 퇴근 시간, 퇴근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조직사회에서 내가 그 조직에 맞게끔 나 스스로를 제어하고 통제해야 된다는 거야. 그 능력이 없다는 거는 간단한 건 이런 거예요. 자, 옛날 동료들하고 혹은 동창들하고 만나서 술 한잔 먹다 보면은 좀 늦게 집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게 마지못해서 2차 가서 입가심 한잔하고 오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5명이 먹는데 한 사람이, 그러면 오늘 내가 맥주 살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사람이, 야,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판 벌리는 건데 한 잔 더 하자 해서 오늘 양주 내가 한번 쏜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5명이 먹는데 3명이서 술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계속해서 그걸 따라다닌다는 거. 1시, 2시까지. 관이 없으면은. 그 관이 있는 사람 뭐래? 야, 그게 아니고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오늘 뭐 이까지만 하고 가자. 이렇게 딱 뭔가 끊는 맛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관이 없으면 그걸 못 해요. 새벽 3시 아니라 밤새서라도 술 먹는다는 거야. 나를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은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결혼 상대 아니다 중에서 남자 사주에서 현실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하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관이 없으면은 이거는 상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사람하고 만나면 평생 속 썩는 거죠. 요즘에 평생 속 썩는 일도 없지. 옛날에 한번 결혼하면은 이혼이라는 게 정말 그거 뭐 큰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안 좋은 추억이고 또 그걸 해서는 안 되지만 이혼이란 자체를 옛날엔 생각을 안 했어요. 요즘은 뭐 하다가 영 마음에 안 들고 보통 고쳐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이혼하는 건데 그래도 어떻게 돼요? 아프면 남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재성하고 관성이 없는 사주야. 그러니까 그럼 뭐 볼 거 다 봤죠. 그런데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부가해서 공부를 한다면은 자, 여기 이 지금 오행이 3가지로만 돼 있죠. 금하고 수하고 목. 자, 수입 중간에 수 주인공 입장에서 금은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니까 이걸 엄마라고 하기도 하고 공부, 인성, 문서운, 교양, 품격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기운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자, 내 스스로의 기운도 있고 나를 도와준 엄마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죠. 요 기운을 더해서 내가 요걸 다 목이라는 기운한테 이렇게 목을 이렇게 키운다는 거예요. 요건 식신상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 요건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 컴퓨터에서. 그러니까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 정상이잖아. 그런 사주 구성이 균형이 맞춰진 상태야. 그럼 여기서 그럼 나머지 건 없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삼상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격 중에서 삼상격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렇게 된 경우는 뭐냐면 요 임계수라는 기운이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런데 이 기운이 이쪽으로 기운이 생을 하다 보니까 내 기운이 딸려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아래 자, 하늘에도 갑지지인인데 문제는 뭐냐? 요 인 자체가 상당히 특수한 어떤 일을 하는 게 뭐냐면 수가 아무리 많아도 요거 인수가 있으면요. 인목이 있으면 요 기운을 다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의 기운이 약해지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삼상격 구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게 만약에 이런 역할이 안 일어나가지고, 즉, 요 기운 자체가 자식을 따라간다는 의미거든요. 여기 식신상관이.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자, 어떤 운이 좋냐면은, 요 삼상격으로 봤을 땐 금이나 수나 목운이 오면 좋다 그러는데, 이 친구가 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교통사고가 나서 수운이 왔을 때죠. 그럼 이게 좋아야 되는데, 그런 큰 사고가 났다는 거는 이 삼상격이라는 게 맞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종격이라는 건 살아온 분한테 살아온 과정을 이렇게 좀 들어봐야 돼. 내가 종격이니까 이런 게 오면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들어와서 안 좋게 흘렀으면은 종격이 아니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이제 뭐가 어떤 운이 와야지 하면 화운이라는 건 뭐예요? 재운이죠. 배우자하고 돈복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나한테 관성이니까 자식이 오는 거고, 직장 운이 오고, 내가 명예가 오는 거죠. 요게 와야지 여기서는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운에서 보면은 지금 수하고 금운이 오니까 이 화운이 언제 와요? 62세부터 온다. 63세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이 사주의 구성상, 저 대운도 안 따라주는 거죠. 이때 여자가 오냐면 이때는 어떻게 돼? 실제 결혼을 하는데,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해서 온 여자가 이때쯤 되면 어떤 현상이 온다? 제대로 된 내 진짜 여자가 왔을 때, 그 먼저 여자하고 이혼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된 경우요. 그러니까 결국은 원국에서 재가 없을 때 운에서도 재가 늦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게 정말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이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사주하고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번 이름에서도 보면은요. 지금 여기 목이 이렇게 3개가 있죠. 여기 지금 목이 2개 있는데 셋,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내 기운이 쫙 빨려가겠죠. 요 인목이 요 상태에서, 요 수가 다 빨려가죠. 그 수는 어떻게 돼? 내 기운이 딸리니까 나를 도와주는 이 금운을, 도움을 받아도 여기에 쫙 빨려 들어간다는 거지. 요 인목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이 식신상관음인데 요 식상 기운이 강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삼상격이지만 식상운이 강해져서 이 운이 왔을 때 나한테 좋아야 되거든요. 여기 수운이나 목운이 왔을 때. 근데 여기서 수운이 왔을 때 안 좋았으니까 제 얘기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삼상격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하려고 하는 거는 내가 정말 이제 결혼 정년기 돼서 어떤 남자를 만나서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하고 연애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결혼 전의 단계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거는 연애의 종착역이라고요. 연애의 개념으로 살 수는 없고 또 다른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연애할 때 기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조는 결혼해서 꼭 필요한 게 요 재성, 화. 이 재성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이자, 그 다음에 남자 입장에선 이게 여자도 되는 거야. 배우자도 되는 거야. 그럼 배우자하고 돈이 없는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이 자체가 이 오행이 없다고 해서 꼭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결혼을 하는데 이 재라는 개념이 내가 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40년 동안 여자란 개념을 돈이란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 편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없으니까 이 사람 결혼 못 하겠네? 돈이 한 푼도 없겠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생각을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조금 비정상으로 보일 수도 있죠. 장애 아닌 장애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 사람이 철안들은 총각 때처럼 그렇게 마음대로 무의미하게 무계획으로 만약에 돈을 쓴다고 가정해봐요. 그거 어떻게 살아 결혼해서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재하고 여기가 화가 없다고 해서 여자를 장가를 못 두는다 그런 건 아니고 결혼을 하는데 여자에 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현실 개념이 없고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이렇게 보살펴 줘야 되는지 재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냥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살으니까. 그런데 상대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결혼을 내가 왜 했나? 매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똑같죠. 이제 관도 없으니까. 본인이 통제를 못 해. 직장주 이런 사람 제대로 못 다녀요. 직장을 들어갔다가 제대로 술 먹으면 그 다음날 제끼다 보니까 어떻게 돼? 직장을 또 안 나가게 돼. 그냥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결혼하고는 도저히 맞질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걸 모르고 결혼했다는 거야. 특히 한 20, 30년 전에는요, 그냥 이렇게 때 되면 무조건 부모들이 압박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친구가 이렇게 다 결혼하고 나면은 본인도 당연히 결혼하는 거다 생각해서 조금 늦어지면요, 그냥
몇 번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이 추천을 해서 혹은 선보라 해서 나갔다 왔다 갔다 몇 번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야. 왜 급해지니까. 근데 결혼을 하니까 어떻게 남자가 이건 뭐 계속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돈 벌러 나갔다가 또 술 먹고 또 못 나가니까 제대로 그게 안정적인 어떤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 가끔 있죠. 지금도 직장을 취직하면 1년도 못 다니고 그만두는 사람들 있죠. 그게 바로 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돈을 꾸준하게 이 생활비를 꾸준하게 이렇게 벌어오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제대로 책임과 임무를 못한다는 거야. 재하고 관이 없다는 거라. 여기서 요 재가 책임이고 요 관이 자기 의무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남자 사주에 재와 관이 없을 때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요거를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야. 없을 때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없는데 정말 가정교육이 잘 돼 있어서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게 바로 옛날에 그 집에 가풍을 보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우리가 사주에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없더라도요. 어렸을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어떤 좋은 가풍에서 자라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본인의 자유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으면 이런 게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그 집 가문 뭐 이렇게 뭘 따졌던 거는요 고리탑을 한 게 아니라 그게 다 그 우리 선조들이 살아온 산 경험을 그 지혜예요. 지혜. 왜 그런 걸 다 가풍을 보겠어요. 특히 이 며느리 얻을 때는 그 집에 친정 엄마를 보라고 그러죠. 딸을 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가풍이. 가정교육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옛날 걸 자꾸 따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생각할 때 사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분들도 오늘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혹시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외동 딸을 어디 시집 보내야 되는데 사윗감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사주를 보시고 그 사주에 재하고 관이 없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한 번 더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시리즈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자 사주는 오늘로서 이렇게 4가지 경우만 이제 생각할 정도면 그 정도만 걸르면은요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한 번 더 마무리를 하면은요 첫 번째는 남자 사주에 식신상관이요 이 기운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워졌네 여기에. 식신상관이 없는 거. 식신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식신상관이 없다는 건 내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력이 없어. 쉽게 표현력이.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게 없을 때.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으면 뭐냐 이게. 내 기운을 도와주는 기운이 너무 많다는 건 엄마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해서. 그래서 나를 낳아주고 나를 키워준 엄마가 많다는 뜻이 아니고 기운이 강하다는 건 쉽게 해서 나한테 간섭을 하고 나를 어떻게 돼요? 온 실속의 화초처럼 너무 나한테 올인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돼? 독립심이 없어지고 어디에 의지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엄마한테 의지하게 돼 이렇게 되면 아니면 배우자한테 의지해야 되고 이런 기운이 있으면 여자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했던 거는 뭐냐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기운이 많아져 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수죠. 요 기운이 많아져 버리면 어떤 문이 생기냐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내가 고집이시고 자존심만 강하고 배려심 없고 그 다음에 그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어떤 사랑의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나 여자가 어떻게 살아? 너무 힘들죠? 계속해서 고집 부리고 나가면 어떻게 돼? 사고 쳐뜨리고. 그 오늘은 이제 또 이제 오늘은 자, 이 재하고 관성이 없는 경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만 잘 확인해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상대로서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통과해도 됐습니다. 그것만 잘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 이제 사주 분석할 때 꼭 결혼하는 상대가 아닌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건 골라내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여자 사주에서 남자가 여자를 고를 때 결혼 상대는 아니다라는 경우를 한번 이어서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제가 시간을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우연하게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신 본인이라든가 혹은 부모님들 보셨을 때 이걸 한번 잘 이렇게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결혼시키면은 따님이 고생을 좀 덜 한다는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은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관심 있게 이렇게 분석해 보신 다음에 꼭 한번 결혼 승낙하시기 전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